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고민 있는지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희는 경기도 의정부시인데요. 네. 장암동에서 현대이차 아파트 네. 32평이에요. 네. 저희가 올해가 20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매도를 하고 새 아파트로 이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어디에 지금 보세요? 그래서 그 의정부에 이제 12월 달에 신규 입주하는 이편한 세상이 있어요. 이 편한 세상이요? 롯데캐슬. 롯데캐슬. 네. 네네. 호원동에. 호원동에 있는. 네, 그쪽이나 요즘에 또 양주 옥정에 신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새 아파트로 한번 옮겨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해서 상담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의정부의 장암동 현대 2차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네. 너무 오래 이제 또 이곳에서 머무셔서 다른 곳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방금 말씀해 주신 곳이 호원동에 있는 롯데캐슬 지금 보고 계셨거든요. 네. 이곳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에 오래 사셨나 봐요. 네네네. 그럼 현대에 입주하셔갖고 계속 매수하시고 계속 거주하셨던 거예요? 예. 그럼 의정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네요. 일단 먼저 문의 주신 그 장암동 현대 2차. 요거 먼저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아니면 매도 의견이 확실하게 쓰신 건가요? 그리고 이사할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20년이 되니까 새 아파트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사 갈 때가 온 거는 같고요. 장암 현대는 매도 의견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이유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현대 아파트는 지금까지 지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언제 매수하셨죠? 15년, 6년 됐어요. 15, 16년. 그러면 2008년도에 한번 전고점,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가격 높았을 때도 겪어보셨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12년도, 11년, 12년도에 갖고 의정부 그 경전철 들어온다고 할 때, 네. 그때 한번 살짝 좀 올랐다가 다시 또 푹 꺼졌다가 네. 다시 요즘 올라오는데, 가격 자체가 위로 좀 우상향 곡선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갔으면 괜찮은데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수평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투자 가치는 있다 없다? 제 생각에는 투자 쪽의 가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상승의 여력이 보여진다고 해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20년 차가 돼가니까 이제 네. 이도 저도 안 되게 되니까 당연히 매도하고 이사 가려고 하시는 의견 저도 찬성을 드리겠고요. 네네. 그 호원동의 롯데캐슬이라고 하시면 건너편이네요. 네네. 예, 건너편 마을이 되는 거고 여기 새로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되는데 얘가 재작년 2016년에 분양을 했죠. 네네. 예, 2016년에 분양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거 근데 이거 분양 받으신 피를 주고 사시려고 분양권 하시는 거죠? 사가지고 들어가려고요. 그때 왜 이거 분양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사 생각을 안 했어요. 굉장히 인기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분양 시기가 너무 괜찮았었어요. 2016년이라고 하면 한참 네. 부동산 경기 탄력받아갖고 가격 상승할 때 이때였기 때문에 좋았고, 두 번째는 거주하셨겠지만 이쪽이 지금 거주하시는 의정부 일대의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없죠. 네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구형 아파트들이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세력들이 어떤 목마름을 좀 해결하듯이 해갖고 들어가서 굉장히 인기리에 1순위에 분양 마감이 됐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사 가야 되느냐?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네. 요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해당 이사 가려고 하는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주거 환경을 좀 따져봤을 때요. 어차피 의정부 경전 처리는 범권력 이용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새 아파트라는 장점인 거지 딱히 낮을 건 없어요. 예, 더 불편해요. 네, 더 멀고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대 수는 많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아예 1호선 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저는 세대 수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고
네. 실제 롯데캐슬 아파트가 오르게 된다고 하면 이 아파트가 안 오를 이유도 없거든요. 저는 신일 유토빌 아, 요 회룡역 앞에 아니면 그 옆에 이제 풍림 아이원 아파트 있죠. 네. 요런 아파트가 역과의 접근성 훨씬 괜찮고 네. 주거 환경 좋고 앞에 바로 초등학교 있고 새 아파트라는 장점만 제외한다고 하면 근데 그건 네.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또 매겨진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의 상승 여력 봤을 때는 롯데캐슬보다 못할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파트 지어진 연수도 얘네들이 지금 2004년, 뭐 2003년, 2007년 요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라 그렇게 구형 아파트들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은 네. 돈이라고 하면 한번 좀 이쪽으로 신일 유토빌이랑 그러니까 회룡역 근방으로 해서 연수 조금 더 차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미에 말씀을 주셨는데 옥정, 양주 옥정 지구 예, 예. 그쪽은요. 지금 의정부에서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양주까지 가는 그 거리가 네. 사실 보면 아래로 따지면 수원 밑으로 가는 거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저쪽으로 네. 오시면 파주 뭐 이런 쪽 가는 거리라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서울에서 접근성 그리 좋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뭐 8호선이 됐든 뭐 5호선이 됐든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라도 네. 실제 그 양주 옥정까지 가기에는 안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투자 세력이 가기가 너무 버겁다. 두 번째 네. 이유는 이제 공공 임대도 하고 이제 차상위 계층들의 이제 주거 환경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상 외곽 쪽에 있으면서 임대주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여력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드리고요. 네.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이쪽 회령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심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매도 이후에 지금 먼저 호원동 쪽에 있는 롯데캐슬 쪽 좀 살펴보셨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 역세권 쪽으로 또 아파트 살펴주셨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전략들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회사는 기흥이고요. 네. 요번에 회사가 기흥 근처에 있고, 네. 요즘에 저기 남동탄에 있는 제일풍경채 24평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 이제 회사가 근처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하고, 이제 그게 약간의 투자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네. 괜찮은지, 그 아파트, 네, 그게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자,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도 같이 지금 또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몇 평대 보고 계실까요? 몇 평대? 몇 평대요? 24평. 24평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남동탄에 있는 제일풍경채 쪽 24평으로 보고 계시고요. 실거주 겸 투자 목적까지 같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이사님과 함께 한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흥 쪽이면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직장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말씀하신 제일풍경채가 이제 동탄 신도시로 따지게 되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고 저 위쪽에 이제 동탄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과의 접근성을 본다면 뭐 볼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탄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네. 신도시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계획적으로 지어지는 도시인데 동탄 신도 같은 경우는 인구 이제 40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동네 자체를 지역 자체를 꾸몄던 거거든요. 네. 보면 기존의 산업단지들도 포진을 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테크노밸리를 대표해서 이제 제4차 산업에 대한 이런 산업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동탄 굉장히 넓은 권역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네. 실제 어떻게 보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라 그럴까요? 뭐 자급자족 도시라고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주거 비중이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급자족으로 보기에는 주거 비중이 너무 높고요. 이 위쪽이 테크노밸리 쪽이라든가 이 동탄역 부근 이쪽 부근을 빼고는 저는 그렇게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일 풍경채를 보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건데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제 가장 또 큰 게 또 금액적으로 또 새 아파트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은요.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실제 직주 근접이 되고 있는 실제 새로이 개발이 되고 있는 곳에 붙어 있는 게 좋으니까요. 요 동탄역 위쪽으로 보면은요. 제가 아파트 명은 기억을 못 하는데 여기에 또 세대수 좀 괜찮은 아파트가 있을 거거든요. 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동탄역 바로 위쪽 요 정도 위치 TV 보고 계시죠? 네. 네, 이 정도 위치에 보시면 이제 뭐 단지별로 해가지고 몇몇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아파트,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동탄 역세권에 붙어 있으면서 위쪽에 좀 붙어 있는 권역내 아파트로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동탄 전체가 꾸며지면서 우리 제1풍경채까지의 어떤 여파가 가격의 상승 여파가 오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게 금방 말씀해 주신데 제 예당 프로지오도 보고 있거든요. 금액대가 비슷해가지고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차라리.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좋은 매수 타이밍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또 연락 주십시오. 자, 또 빠르게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는 행신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행신동 서정마을 4단지하고 4단지요, 네. 다산동의 휴먼시아 4단지하고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얼루 선택하며 네. 아니면은 다산동에 있는 거를 갭 투자로 네. 해도 될지 그렇게 궁금해서요. 지금 두 군데 보고 계시는데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4단지하고 그리고 다산동에 있는 휴먼시아 4단지 중에서 어느 곳이 더 괜찮은지 아니면 이제 다산동 쪽에는 갭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건 괜찮은 건지 좀 이렇게 또 고민 있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 두 군데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제가 이제 판서를 했는데요. 행신동의 서정마을 4단지 이제 휴먼시아 아파트들이 이제 밀집을 해 있죠. 네. 요 강매역 위쪽에 있고요. 네. 자, 거주는 오래 하셨습니까? 네, 한 1년 반 했습니다. 1년 반? 네. 네, 근데 왜 이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강원동, 다산동 쪽으로 이사 갈까 싶어서요. 네. 그냥 다른 이유는 없고 직장이 옮기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반대. 네네.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휴먼시아 아파트들, 제가 이제 이쪽에 뭐 늘 푸른 아파트고 휴먼시아 5단지고 여러 단지를 이제 좀 임장 활동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과거에 아마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낯설지가 않은데 강매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환경 좋고 지금 뭐 1년 반 거주하셨다고 보면 사시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하고 살기 좋지 않습니까? 살긴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그러면 향후에 얘가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를 좀 요거는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시내까지의 접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아파트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요. 자, 경의중앙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 정거장, 강매역에서 타서 두 정거장, 비록 불과 한 두세 정거장이면 서울 서북부권의 중심이죠. 상암, 뭐 업무타운, 뭐 수색역, 가좌 한참 개발의 붐이 일고 있는 뭐 서울 서남부권의 서북부권이죠. 이쪽에 두세 정거장이면 바로 진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저기 남양주 다산동의 그 휴먼시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 그 아파트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그 뭐라고 할까요?
다산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저 구리역하고 그 다음 역을 제가 모르겠는데 도농역. 네, 도농역 사이에 있는 그 아파트가 되면서 네, 여기 있네요. 보시면 실제 우리 해당 아파트에서 똑같습니다. 이 서울 근교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 여력을 하려고 하면은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서울 중심부에서 얼마만큼의 접근성 무조건입니다. 그게 가장 가격의 어떤 상승 지표를 볼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데요. 우리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리역하고 도농역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해 있으면서 실제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도농역이 됐든 구리역이 됐든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해도 시내의 뭐 일자리라고 하죠. 중심부까지의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해서 제 의견은 이 구리 쪽에 있는 다산동에 있는 이 아파트보다는요. 지금 이쪽에 가시는 게 남양 뭐 다산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다산 신도시가 가격에 탄력을 받게 되는 거는요. 8호선 연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 구리역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위로 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저는 애매하게 구리역하고 도농역에 걸치지 마시고요.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구리역 주변으로도 괜찮은 아파트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발품 파셔갖고 오히려 구리역에 붙어있는 쪽으로 아파트 보시는 게 연수들은 조금 된 아파트들인데요. 그 아파트들이 오히려 다산동에 있는 휴먼시 아파트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강매역에 있는 그 서정마을에 있는 아파트를 굳이 빨리 매도해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의견은 저는 반대고요. 네. 투자를 해보신다, 염두를 해두신다 하게 되면 갭 투자로는 도농 이쪽에 있는 다산동에 있는 아파트보단 구리역 부근으로 해서 구리 인창지구 쪽에 있는 아파트, 8호선 라인 쪽으로 붙어있는 아파트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